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CNN 오보인가입니다. 김정은 그 문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김정은의 상태를 놓고 앞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떻게 된 거냐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청와대가 일단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또 언론에 나온 이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측근 인사들하고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좀 CNN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청와대의 판단이 맞을까요? 일단 이제 그 뭐 최종적으로는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봐야 될 건데요. 아직까지 뭐 반응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어떤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좀 첨단 정보 자산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 우리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신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라면서 뭐 구체적인 지방 이름까지 나올 정도라면은 우리 판단이 아무래도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의 경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우리 정보기관이 뇌 사진을 이제 먼저 확보를 했었고 이걸 이제 미 정보기관과 공유한 사례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측이 맞지 않겠나 좀 이런 쪽에 판단이 좀 기울어집니다. CNN은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요? 일단 뭐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이 북한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언론이 좀 과도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이제 종종 있었죠. 특히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상태는 북한 내에서도 정말 소수만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성 보도가 좀 과감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든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일종의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언론사에도 또 똑같이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백두혈통이라고들 하는 김여정의 어떤 정치적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사실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태양절에 금수산 궁전 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신변 이상에 대한 맥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근거만 갖고 이렇게까지 세게 보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 CNN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의 보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중태 상태에 빠져서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는 CNN이 처음인 것이기 때문에 왜 CNN만 이런 거냐 여기서 이제 CNN의 좀 특성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외신 뉴스의 정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도 메이저 뉴스의 공식이나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 보도 채널인 거는 맞는데요. 하지만 전쟁이라든지 또 대형 재난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키는 것보다 어떤 특종 발굴이라든지 뭐 화면 연출 이런 것에 승부를 거는 모습을 또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고위급 탈북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뭐 김경희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독살설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오보였죠. 그렇죠. 최근에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그 보도는 이제 오보인 거죠. 이런 좀 뭐랄까요? 어떤 그 특종 발굴 또 화면 연출 이런 데 승부를 거는 모습의 시작은 사실 1991년 걸프전 보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땠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CNN은 다른 이제 미국의 방송사보다 이 전쟁 관련 보도에 한 발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에서 미군의 폭격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중계를 하고 이걸 밤새도록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큰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이때는 특히 소셜 미디어는커녕 인터넷 관련 인프라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터의 상황을 뉴스가 그대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는데요. 이때 성공이 사실 오늘날의 CNN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 공식을 되풀이하려는 시도, 관성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런 좀 적극적인 보도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폭탄이 막 떨어지는 전쟁터를 생중계한 것 이거 자체도 또 논란거리죠. 그렇죠. 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고 또 이런 보도가 방송 뉴스의 존재 의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요. 전쟁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좀 착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타클 이런 것들을 흥미 위주로 전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전쟁의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제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뀐 오늘날에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기자가 이제 CNN 기자가 서울 지하철역에 이제 방독면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장이라도 지금 서울에 전쟁이 일어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도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CNN이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미국 방송사들도 보도 경쟁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BC 기자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얘기는 뭐 앞에서도 언급하셨을 텐데 국내 증권가 정보지에 나온 이 김정은 뇌사설을 근거로 한 것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14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시점만 바꿔 써서 이제 뿌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뿌리는 사람들 심리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게 증권가 정보지라는 존재의 특성상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연관된 정보들에 관한 얘기인 건데 이런 정보들이 좀 실시간으로 오가는 그런 좀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게 또 증권가 정보지죠. 이게 실제로 어떤 일어난 일을 파장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입수를 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쓰려는 건데 오히려 이걸 이제 어떤 수단이나 근거로 해서 시장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오늘 금융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에 아마 이 덕을 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우리 언론은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나요? 오늘 CNN 보도 직후에 뭐 국내 언론도 이를 일제히 받아서 좀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은 또 항상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런 과도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좀 정보를 바로잡고 대응에 나서면서 그래도 좀 침착한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미국의 어떤 거대 언론사들이 뭔가 이제 좀 보도를 하면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쓰고 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었던 건데 예. 사실 미국의 방송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